자, 세 번째 시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오늘도 제가 체크를 다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이 판단을 앱이 하지 않고 각각 컨트롤러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명령어가 멤버 컨트롤러한테 주고 아티클이면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령어를 쪼개야 돼요. 근데 우리 쪼개는 거를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여기 이 내용 커맨드 입력받은 거 쪼개서 우리 그 글번호 찾는 걸로 했었잖아요. 요거를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얘는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그 맨 마지막에 오는 글번호가 아니라 앞에 들어오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자, 얘를 스트링 컨트롤러 네임 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넣어줄 거고요. 스트링 액션 메소드 네임 해서 이렇게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CMD에 뭐 아티클 모디파이가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티클이 담길 거고요, 여기에 모디파이가 담기겠죠.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부가 설명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 아티클 모디파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면 0번 방에는 아티클이 담길 거고요, 1번 방에는 모디파이가 담기겠죠. 스플릿을 활용을 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 네임이 지금 아티클이라면 하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네임이 멤버라면 이렇게 하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둘 다 아니라면 얘를 넣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컨트롤러 네임이 아티클이란 얘기는 명령어의 시작이 아티클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이거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넘겨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 네임이 멤버라면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 컨트롤러한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러가 하나 나고 있죠. 이 에러는 뭐예요? 컨트롤러의 타입은 컨트롤러예요. 근데 여기에 아티클 컨트롤러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멤버 컨트롤러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타입이 안 맞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이죠.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컨트롤러를 상속받아라 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 또한 상속을 받아라 라고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서 얘는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어져요. 자, 지금 우리가
아티클이면 컨트롤러한테 아티클 컨트롤러 담아주고 있고요. 멤버면 멤버 컨트롤러 담아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주고, 지금 그럼 컨트롤러가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게 담겼겠죠. 아티클이 담겼든가 멤버가 담겼든가 둘 중 하나 뭔가 담겼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입력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컨티뉴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아이고.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일 때는 다시 입력받게끔 올려줘야 되니까 컨티뉴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이 경우에 맞다면 뭔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그럼 얘한테 doActio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doAction은 일단 doAction 해서 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컨트롤러가 doAction이라는 메서드가 여기서 실행돼야 되는 건가요? 그쵸? 각각의 컨트롤러가 실행을 할 건데, 얘가 지금 리모컨을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받을 때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 써서, 얘네 지금 상속받고 있죠. 컨트롤러들 아티클 컨트롤러가 컨트롤러 상속받고 있고 멤버가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doAction, 얘가 물려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doAction을 정의해서 얘 입맛대로 써버리면, 얘가 멤버일 때 멤버 컨트롤러 연결이 된 상태라면 여기 있는 doAction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일반 메서드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앱스트랙트 메서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얘를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만들어 주면 얘가 앱스트랙트 클래스여야겠죠.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진 거니까.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앱스트랙트 메서드이기 때문에 바디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얘는 이제 오버라이딩이 필수죠. 의무잖아요. 오버라이딩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하는 거고,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됩니다. 맨 밑에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좀 위로 올릴게요. 얘는 맨 밑에 있는 것보다는 생성자 밑에 요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위치가. 얘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에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생성자 밑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doAction에서 이거 아티클이면 여기로 갔고요, 멤버면 여기로 갔어요. 그럼 이제 아티클 같은 경우는, 멤버는 지금 join이라는 기능 하나밖에 없지만 아티클은 뭐 리스트, 모디파이, 딜리트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얘가 그거를 판단해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액션 메서드 네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넘겨줄 겁니다. doAction에 액션 메서드 네임을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넘겨주고 있던 이 CMD들, 명령어들, 얘네 왜 넘겨준 거죠? 글번호를 알기 위해서 넘겨준 거죠. 글번호를 쪼개는 기능이 요 메서드 옮긴 거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커맨드 비츠 이런 거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네를 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걸 안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누구는 매개 변수가 있고 누구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없애주고자 했던 거였잖아요. 지금 얘도 구조를 좀 바꿔줄게요. 얘는 아래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거
얘네들은 다 이제 실행이 될 애들이고 얘네들은 요 안에서 쓸 거니까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MD가 받아오는 게 없으니 에러가 당연히 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액션을 할 때, 이 두 액션을 할 때 얘네를 알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 액션에 CMD도 넘겨줄 겁니다. 명령어를 한 번만 받는 거죠. 명령어랑 액션 메서드 네임 이거를 매개 변수를 받는 거를 여러 군데 나눠줬던 걸 한 번만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인자값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 변수 추가해줘야겠죠. 컨트롤러에 이 매개 변수 추가가 되면 얘네들도 추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틀이 맞아야 되니까. 그쵸? 여기서 앱에서 액션 메서드 네임 자른 거에서 가운데 있는 거 모디파이나 리스트, 뭐 디테일 이런 애들을 잘라서 넘겨줄 거고요. CMD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통으로 넘겨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받아온 애들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to action. 얘는 그냥 쓸 거니까, 자, 됐죠.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이 articles랑 sc 받아오던 것도 생성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얘도 하나 여기다 만들 거고요. 저작 변수로 cmd 잠깐만 string cmd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생성될 때 정의돼야 되는 애가 아니죠. 두 액션에서 받아오고 있잖아요. 두 액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 놓은 애를 이렇게 받아온 걸로 값을 만들어주는 걸 생성자에 넣으면 안 되겠죠. 생성자에선 지금 받아오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될 때 dis.cmd를 받아온 cmd에 넣어주겠다. 그럼 이 밑에서 사용되는 이 기능 안에 들어있는 이 cmd들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받아온 값을 그대로 cmd에 넣어준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 해줄 겁니다. 이거는 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멤버도 멤버는 cmd가 필요한가? 일단 같이 넣어주죠. 필요 없으면 그때 가서 지우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안 해봤던 걸 할 거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스위치 문을 쓸 겁니다. 여기서 액션 메서드 네임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사용법 정도만 아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얘는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위치문을 쓰고 이 안에 들어온 게 얘랑 같다면, 자, 스위치문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 소걸 안에 들어있는 얘가 케이스 얘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이거 해라 하는 거예요. 쓰는 구조만 아시면 돼요. 얘랑 케이스에 적어준 이 친구랑 같다면 이 밑에 실행해라. 아니라면 다른 케이스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게 만약에 종류가 또 있다면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다. 액션 메서드 네임이 로그인이다. 그러면 뭐 두 로그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문은 사용 방법이 이게 끝입니다. 내가 넣어준 이 얘랑 여기 케이스에 적혀있는 얘랑 같으면 이런 거 해라. 이 안에 있는 기능 해라. 이게 끝이에요. 케이스문은 그냥 스위치 케이스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 명령어 판단해서 어떤 작업을 실행시킬지 분기를 태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나눠줘요. 근데 지금 멤버는 두 조인 하나밖에 없죠. 가입 기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끝나요. 근데 이제 아티클 같은 경우는 좀 더 종류가 많죠. 얘가 라이트다. 그러면 두 라이트를 해라 하는 거고, 얘가 리스트다. 그러면 쇼 리스트를 해라 하는 거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다 걸리는 이유는 이걸 해라 하고 실행이 됐어요. 뭔가 실행이 되면 이거 하고 나서 이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거 검사하지 말고 그냥 끝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쇼 리스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이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디테일이다. 그러면 쇼 디테일이다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케이스 모디파이다. 그러면 do 모디파이 해주고 브레이크, 그럼 케이스 딜리트다. 그러면 do 딜리트 해주고 브레이크. 자, 이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쫓아볼게요. 앱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요. 일단 뭐 요거는 만들어지는 과정, 만드는 거니까 만들고 나서 여기 들어옵니다. 명령어 입력을 받아요. 근데 이런 거 아니고 명령어를 잘 입력을 했다고 쳐요. 지금 아티클 모디파이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쪼개서 이게 아티클이다.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보내겠죠. 아티클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두 액션을 받아요. 그리고 저기서 넘어온 액션 메서드 네임을 보니까, 얘를 보니까 뭐 모디파이였다. 그러니까 두 모디파이를 실행하고 끝내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모디파이는 여기 있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명령어에 따라서 명령어 자체를 검사하는 거를 앞에 아티클인지 멤버인지 요것만 보고 넘겨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얘네가 알아서 분기를 태워서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따로따로 넘겨줬던 이 CMD들은 두 액션에서 한 번에 받음으로써 여기서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얘가 뭐 아티클 모디파이로 명령어가 들어와서 얘가 실행이 된대요. 두 액션이 실행이 됐대요. 그럼 여기 들어온 이 CMD에 들어있는 값은요? 그때 당시 CMD에 들어있는 값은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 아티클 모디파이 1이나 이런 게 들어있겠죠? 왜냐면 받아온 거를 그대로 얘한테 넣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 dis.cmd에다가 넣은 게 이거 여기다 넣어준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분기 태우는 걸 했는데 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란 게 뜨고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분기를 태웠어요. 잘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멤버 조인부터 해볼게요. 아이디 입력, 일본어 입력 잘 되고요.
1번 회원 생성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중복일 때 걸러내는 거 잘 되고요. 잘 되고요. 아티클 라이트 글쓰기 잘 되고요. 아티클 리스트 더미 데이터랑 지금 만든 것까지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 1 그러면 1 들어가 있는 얘네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티클 모디파이 뭐 1번 그래서 수정을 하고 리스트 보면 잘 수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도 잘 되고요. 딜리트 자, 지금 제가 이걸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해서 이미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아티클 딜리트 띄고 아무것도 안 쓴 상태로 엔터를 눌러버렸어요. 이때 에러가 나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납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원래 명령어를 받을 때 start with 해가지고 공백까지 받죠. 그리고 공백 뒤에 오는 그 숫자 글번호를 우리가 쪼개서 id로 썼어요. 그쵸? 근데 얘가 받는 액션 메서드 네임에는 공백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는 cmd 기준으로 끊어요. 여기서 커맨드 비치에서 id를 만들 때는 cmd 기준으로 끊어요. 이렇게 공백 기준으로 끊어서 여기 2번 인덱스에 있는 그 글번호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데 제가 지금 명령어를 요거밖에 안 쳤어요. 뒤에 숫자가 없죠. 얘가 정상적으로 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딜리트였으니까 액션 메서드는 딜리트예요. 얘가 액션 메서드가 넘어온 게 딜리트일 때 두 딜리트를 실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와서 얘를 끊었는데 끊고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기 전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쳤다 아니면 공백까지만 쳤다 라고 하면 이게 에러가 어떻게 났을라나?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쳤다 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공백까지 얘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넘김으로써 그 과정은 없죠. 이게 아닐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따로 안 할 거고요. 얘는 껐다가 딜리트가 잘 되는 것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되겠죠. 딜리트까지 잘 됩니다. 근데 명령어가 얘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까지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공백 없이 여기까지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백까지 넣어주고 뒤에 숫자 안 넣거나 이럴 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떠오르신다면 개선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로 다뤄드리진 않을 거지만 이런 것도 이제 구글링 같은 걸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앱의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고요. 컨트롤러한테 그 부담을 좀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거의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줄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봐볼까요? 쟤는 어때요? 저기 있어야 할까요? 앱에 없어도 되는 애잖아요. 그쵸? 얘도 잘라내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티클에 있어야 되는 애죠. 그래서 아티클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앱이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그러죠? 잘라내기에서 아티클로 넘어갔잖아요. 아티클 컨트롤러로. 여기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는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로 객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make test data라는 이 메서드는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볼 수가 없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얘가 프라이빗이니까, 공유가 안 되는 상태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여기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앱은 이제 더 이상 현재 날짜를 구해오는 기능을 이 안에서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포트가 노란 줄이 떴죠?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임포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로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얘네를 좀 옮겨줄 겁니다. 어떻게 옮겨주면 될까요, 얘네를? 한번 고민을 잠깐 해보세요. 한 35분까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얘를 어떻게 옮겨야 문제없이 옮겨지고 잘 기능도 작동을 할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네를 아티클은 아티클에, 멤버는 멤버에 옮겨줄 거예요. 옮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기 원래 있던 애를 주석을 다 걸었어요. 그럼 더 이상 얘네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없어졌으니까 못 써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받아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저기서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저게 아예 없으니까 넘겨주는 애가 있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이 상태예요. 여기 먼저 임포트 정리 해주고,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 리스트 아티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넘겨주는 애를 얘로 이제 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얘한테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앱에서랑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같은 아티클스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진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요, 일단 에러는 없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사용하는 아티클스랑 여기서 사용하는 아티클스랑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하나둘씩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티클스가 필요해서 아티클스라는 애를 만들었고요. 여기 앱에서 쓰는 애랑 여기서 쓰는 애가 똑같이 한 놈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개 객체 만들어버리면 여기 이미 들어있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줬던 거예요. 매개 변수를 받아와서. 근데 잘 보세요. 더 이상 앱에는 아티클스를 쓰는 애가 없어요.
그죠? 여기선 더 이상 아티클스를 쓰는 애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객체 생성하고 이걸 실제로 여기다가 값을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아티클 컨트롤러에 우리가 기능을 다 옮겼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앱에서 뭔가 아티클스가 쓰여야 한다, 그럼 이제 반대로 얘가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아티클스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 거죠. 멤버도 똑같이 여기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대신에 이제 왜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 객체가 여기서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언제 생성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객체 만들겠다 할 때 생성자 돌아서 객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객체의 그 어레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작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앱에 없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좀 추가해 줄게요. 간단한 건데, 자, 만약에 이런 거죠. CMD 비츠가 얘의 랭스가 1이래요. 얘가 1이라는 건 뭐예요? CMD 비츠는 지금 누구죠? 스플릿으로 커맨드를 쪼개서 명령어를 쪼개서 담고 있는 배열이죠. 근데 얘 길이가 1이래요. 그럼 얘는 0번 인덱스 밖에 없겠네요. 그 말은 뭐냐? 액션 메소드 네임에 들어올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티클 리스트 1 이렇게 적었으면 얘가 0번, 1번, 2번에 담기잖아요. 근데 얘가 길이가 1이라는 건 요거밖에 안 쓴 거죠. 자, 이걸 왜 해주냐 볼게요. 얘는 이런 거 여부 상관없이 아티클이면 보내죠. 들어와요. 액션 메소드 네임 없어요. 지금 비교를 해요. 뭘 실행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에러가 나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이 에러를 없애주고자 지금 이 조건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를 넣어주면 되겠죠. 명령어를 뭐 바르게 입력하세요, 뭐 혹은 명령어를 더 입력하세요, 더 입력하세요를 예를 들면 아티클이 아니라, 아티클이랑 뭐 멤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엉뚱한 걸 쳤을 때에도 얘는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로 통일을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입력밖에 해야 되니까 continue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과정은요,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나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에러가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없을까? 이거를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그걸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나면 이 테스트 하는 것도 사실 기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규모가 지금 우리가 게시판 만든 것만 해도 이만큼인데 이것보다 뭐 훨씬 클 거니까 그거를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던가?
아무튼 뭐가 있는데, 이제 그런 테스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테스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운영에 실제로 납품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야겠죠. 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에러가 있구나 하면 그걸 수정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 지금 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판단을 해보시고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찾아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완벽한 코드를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명령어 때 modify나 list modify나 delete 이런 거에 숫자 들어오는 거, 그거 입력 안 해줬을 때 나는 에러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안에는요 불필요하게 퍼블릭이 들어간 애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뭘까요? 불필요하게 퍼블릭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다른 데에서 쓰지 않고 여기 자기 자신한테서만 쓸 건데 퍼블릭인 애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호출하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 분기 태워서 호출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쓰는 거잖아요. 얘는 더 이상 퍼블릭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도 get article index by id, get article by id 이런 애들도 프라이빗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요 make test data, 네, 앱에서 호출하고 있죠. 얘는 퍼블릭이어야 되고요. 그럼 멤버를 볼게요. 위에 변수 중에는 네, 이건 다 됐고, 멤버를 보면 멤버도 똑같은 거죠. 이 변수는 요 안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이어도 되는 거고요. 생성자는 앱에서 생성자로 객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이어야 되고요. 도액션도 앱에서 실행시키고 있죠. 그래서 퍼블릭이어야 되고, 이 두 조인 얘만 프라이빗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얘네 get member index by login id is joinable login id, 얘네도 프라이빗이면 되겠죠. 요 안에서만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거 나 다른 데서 호출을 해야겠다, 그때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개발의 과정 중에요, 지금 저희가 한 것 중에서도 사실 이 리스트 옮겨서 쓰는 거, 앱에서 빼서 여기서 만들어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아까 컨트롤러 분리할 때 하려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때 했어도 사실 문제가 크게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짜고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개발을 할 때 한 번에 여기까지 못 와요. 한 번에 여기까지 완벽하게 구상을 해서 온다? 그런 분은 뭐 그냥 그건 재능이라고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진짜 재능인 거고. 근데 보통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완성형을 띄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리팩토링 이 구조 짜가지고 여기다 코드 넣지 않았죠. 먼저 코드를 작성하고 리팩토링을 하고 또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이런 과정을 했죠. 이게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오히려 한 번에 쭉 구상해서 쭉 써내려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한 번에 쭉 내려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곳, 내가 하나라도 중간에 놓치면 그 에러를 완성되고 나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빼먹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를 쭉 완성을 시켜놓고 얘를 찾으려고 보면 서로 엉키고 엉켜서 오히려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여기서 에러가 터졌다, 그럼 얘 수정하고 넘어가고 다시 만들고, 여기서 에러 터졌다,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작업하는 그 이제 능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도 좀 더 깔끔하게 로직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내가 한 번에 완벽하게 끝까지 만들었다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얘를 더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구상을 완벽하게 해서 짰으니까. 근데 내가 부분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얘를 한 번 더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거나 아니면 지금 방금 마지막에 퍼블릭을 프라이빗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코드가 훨씬 최적화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 모든 구상을 진짜 이게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실무도 아직도 실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났던 개발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뭐 10년 20년 경력자 분들도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투두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당장 할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 처리를 하나씩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이 다 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해본 거예요. 같이 한 번에 만들어도 되는 애지만 그렇지 않고 나눠서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로그인 기능을 한번 해보죠.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회원가입도 하고 최적화도 했고 이제 뭐 물이 가는 것도 옮겨줬고 이제 많이 이제 좀 코드다워졌죠. 뭔가 많아지고 있고 뿌듯함을 느끼셔도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썼구나 이런 상태인데, 이제 로그인 기능, 다음 시간에는 로그인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있어요. 27일, 28일 주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하면 이 수업도 끝나요. 로그인 기능이랑 뭐 로그인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된다 그러면은 하면 좋을 거고요. 자, 안 된다 그러면 로그인 관련해서 여러가지 로그인으로부터 뻗어나오는 기능들을 할 건데, 다음주 월, 화 진행하기 전에 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말 동안에 완벽하게 좀 복습하고 이해를 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